밤이 깊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더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생각은 눕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고 아무 일도 아닌 장면이 이유 없이 커지며 마음의 물결은 고요해질 틈을 잃어갑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불안이 더 커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처럼 실체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마음 한가운데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마음의 흔들림을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물은 일렁이면서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본성의 훼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 많아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오히려 그 생각조차 마음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바라보셨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억누르려는 몸부림입니다. 물이 흔들릴 때 더 세게 누르면 파문은 더 커지듯이 불안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파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르지 못하는 물이 썩듯 멈추려는 마음이 불안을 더 짙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그럴 때 흐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억누르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의 결이 다시 고요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마음이 늘 복잡한 사람에게 정약용 선생님이 전해주는 단 한 가지 원리, 흔들림 속에서도 잃지 않는 내면의 맑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조용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면의 여정이 도움이 되신다면 더 깊은 사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한 법입니다. 몸은 지쳐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갖 생각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불안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장면과 말, 기억들이 떠오르며 마치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끝없이 흔들려 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흐르는 물가에 서서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 억누를 수 있겠느냐, 흐르도록 두되 그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스스로 지친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가령 하루 종일 별일 없이 잘 보냈음에도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격히 바빠지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내가 너무 말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때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는데 혹시 나 때문이었나? 왜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걸까? 그 사람은 대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의 잔상이 스스로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계속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고 의미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지 말고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은 일렁이지만 물 자체는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더 약해진 것은 아니며 불안하다고 해서 본래의 평온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표면이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도대체 시작은 어디서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이때의 마음을 흐르는 물 속에서 돌을 찾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순간에는 바닥을 더 들여다보려 할수록 오히려 더 흐려지고 손을 내밀수록 더 진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현대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안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은 유튜브에서 불안의 원인, 불안 멈추는 법, 명상법을 찾아 헤매거나
메신저 대화를 다시 읽어보며 혹시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닐까? 이 문장의 뉘앙스를 다르게 봤을까? 이런 식으로 불안을 확인하려 듭니다. 하지만 확인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불안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커지는 것이지 정보가 부족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흐린 물에서 바닥을 찾으려 하지 말라. 흐름이 안정되면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원인을 찾으려 달려드는 마음이야말로 불안을 더 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르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핵심은 내버려 두기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 강조한 것은 바라보는 자리로 물러서기였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느끼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해 바라보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하고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몇 시간 동안 그 실수를 곱씹습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너의 본심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표면일 뿐이다. 이 말은 불안과 생각의 홍수를 억지로 멈추거나 밀어내거나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흐르고 있는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이라는 물결을 지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마음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체가 바뀝니다. 나 자신이 물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가에서 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위치가 전환됩니다. 이 사소한 전환이 마음을 무너뜨리던 거친 흐름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흔들리던 물결은 비로소 제 속도를 찾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멈추는 그때 마음의 흐름은 자연의 법칙대로 고요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할 때 좀 멈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멈춰보려 하면 더 초조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가만히 있으려 할수록 몸은 더 움찔거리고 생각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머릿속을 돌아다니며 결코 멈춤이라는 상태에 닿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멈춤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개입을 잠시 내려놓는 고요한 자리를 뜻했습니다. 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멈추고 싶을 때조차 멈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불안이 높아지는 날이면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명상 영상을 틀어놓고 심호흡을 하고 좋은 말을 되뇌며 괜찮아져야 한다. 지금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한 소리가 일어납니다. 왜 진정이 안 되지? 이 방법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건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생겨나면서 멈추려 할수록 더 움직이게 되고 진정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바람이 잦아든 후에야 비로소 물결이 가라앉는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을 억지로 멈추려 해봤자 물은 더 요동칠 뿐이고 잦아드는 것은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러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자리에 잠시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고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예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 특별한 사건도 없었는데 저녁 무렵 이유 없이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찬 기운을 띠고 머릿속에서는 근거 없는 걱정이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 사람은 이 불안을 멈추기 위해 어떤 행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이를 억지로 붙잡아 몰입하려 하거나 친구에게 연락해 괜찮은지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그러한 몸부림을 조용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멈추고 싶어 하면서도 멈추려는 마음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고 있구나. 멈추려 하지 말고 멈춰 있는 너의 마음을 보아라. 결국 멈춤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억지로 고요함을 만들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태도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그것은 마음속에서 들끓는 판단과 해석의 흐름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어느 순간 잠깐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걷는 동안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며 무언가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발을 한 걸음씩 옮기는 감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멈춤은 고요한 정지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과도하게 움직이던 흐름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과 다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잘하려 하고 더 빨리 정답을 찾으려 하고 더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던 속도를 늦추고 굳이 판단하려 하지 않고 흐름이 잦아드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멈춤의 깊이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흐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흐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안이 약간 옅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멈춤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불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거대한 그림자로 부풀어 오르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잠식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두려움을 안개 속에 서 있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안개는 두텁고 짙어 보여도 손을 뻗으면 잡히지 않으며 잠시만 바람이 불어도 금세 흩어지는 것. 우리는 안개를 실체라고 착각해 내딛지 못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너무 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표를 앞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을 더듬을까봐, 실수를 할까봐, 사람들에게 평가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생각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두려움을 바라볼 때 절대 억누르거나 떨쳐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정확히 붙여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슬픔인가? 불안인가? 초조함인가? 기대인가? 혹은 단순한 피로인가?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적는 순간 그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연할수록 커지고 명확할수록 작아지는 것이 두려움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출근하기 싫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수할까봐, 상사와 대화하기 싫어서 등
더 구체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형상을 천천히 바라보라. 너를 가두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이름을 모르는 너의 마음이다. 두려움의 이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안개 속에서 가만히 선 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 걸음은 두려움을 반 이상 줄여줍니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갇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관점을 마음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조금만 흔들려도 재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한 발 뒤로 옮기기만 해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설명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훨씬 오래전 이 원리를 자연의 비유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흐르는 강물 앞에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물살의 속도에 압도되어 공포를 느끼지만 강가에서 몇 걸음 떨어져 앉아 바라보면 그 흐름이 오히려 고요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불안한 마음도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작게 흔들리는 생각 하나에도 우리는 크게 휘둘립니다. 여기서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가장 쉬운 기술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바로 나는 지금 내 생각을 보고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거리를 미세하게 벌려주고 그 벌어진 틈으로 고요가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계속 떠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 문장을 적용합니다. 나는 지금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보고 있다. 그러면 불안의 중심에 있던 나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옮겨 앉게 됩니다. 이 작은 이동은 폭풍 한가운데 있는 배에서 벗어나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바로 이 힘을 마음 공부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을 때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불안이 깊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잘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항상 성실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를 몰아붙이는 마음을 넘치는 물을 억지로 더 담으려는 항아리에 비유하셨습니다. 항아리는 본래의 용량 이상을 담을 수 없으며 넘치는 물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바닥에 남는 것은 물이 아니라 허망한 빈 공간뿐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한 뒤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만족보다 이건 왜 못했지? 라는 자책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행동보다 마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가득 차 있는 마음은 늘 불안에 흔들리고 비워진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 스스로를 더 단단히 쥘 필요도 더 세게 몰아붙일 이유도 없다. 너를 가볍게 놓아줄 때 비로소 평온이 스며든다. 이 말은 결코 나태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정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벼울 때 행동은 오히려 더 투명하고 단단해집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놓아주는 연습은 행동의 줄임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불안이 사라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행복은 감정의 완전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약간의 불안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서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불안은 방해물이 아니라 집중력과 신중함을 돕는 작은 신호로 바뀝니다. 불안이 오히려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보셨습니다. 불안이 있음에도 잠시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찻잔 위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스스로를 가만히 안아주는 순간,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가장 순수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행복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이미 마음 곁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세상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섬세함이 때로는 고통이 되지만 그만큼 마음의 결도 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셨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맑음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맑음이 시간이 흐르며 우리를 다시 고요한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흐름을 바라보며 평온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여정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